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분석인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설을 뭐랄까 한 남자의 지고지순하고 위대한 사랑 이야기 아니면 아메리칸 드림의 비극 이 정도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는요. 그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맞아요. 이 분석은 위대한 개츠비를 낭만적 비극이 아니라 등장인물 전원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심리로 움직이는 아주 정교하게 짜인 한편의 심리극으로 보고 있어요. 심리극이요? 네. 심지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어쩌면 사실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을 펼치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낭만적인 사람이 아니라 각자 자기 내면의 상처를 반복해서 보여주기 위한 무대로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배우들처럼요. 이 관점으로 소설을 다시 들여다보면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시던 그 개츠비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모든 등장인물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 전제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이 분석의 가장 날카로운 지점이 바로 이건데요. 이 인물들이 낭만적인 관계를 하나의 무대로 삼는다는 거예요. 무대요? 네. 과거에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줬던 경험, 일종의 원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른 형태로 교묘하게 위장해서 계속해서 재현하는 그런 무대인 거죠. 와, 무대라니. 야, 그러니까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렇죠. 그리고 그 무의식적인 상처는 결국 낮은 자부심으로 연결되고요. 이 낮은 자부심이 인물들의 모든 비합리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열쇠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역시 톰과 데이지 부부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죠. 톰 뷰캐넌. 정말 전형적인 인물이죠. 부유하고 거만하고 상습적으로 외도하고. 네. 아마 이 소설 읽으셨을 때 톰을 그냥 힘만 세고 이기적인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하셨을 텐데 이 분석을 보면 훨씬 더 복잡한 심리가 보여요. 그의 외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통 톰의 외도를 단순한 욕정이나 권태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분석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정부인 머틀은 톰에게 진정한 사람이나 열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내인 데이지와 진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회피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수단이라니 정말 신랄하네요. 그러니까 데이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진짜 감정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머틀이라는 외부 자극으로 계속 주의를 돌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머틀과의 관계는 깊이가 없고 폭력적이기만 하죠. 머틀의 아파트에서 그녀의 코를 때려 부러뜨린 다음에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이 분석은 그 눈물을 무슨 사랑의 고뇌나 죄책감의 표현이 아니라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자기연민, 즉 자기 탐닉의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게 자기 자신에게만 쏠려 있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네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끊임없이 타인을 비하하고 지배하려는 성향도 결국은 그 텅 빈 내면이랑 낮은 자부심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였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데이지의 심리예요. 혹시 이 소설 처음 읽으셨을 때 데이지가 왜 저런 톰을 떠나지 않는지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정말 답답했죠.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명백히 알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그에게 매달리잖아요. 네. 심지어 개츠비가 나타났을 때도 결국 톰을 선택하죠. 왜 그런 걸까요? 자료는 데이지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아, 그녀의 낮은 자부심이 그녀를 그 파괴적인 관계에 스스로 머무르게 만드는 일종의 족쇄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어딘가 붕 떠 있고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군요. 자료에서 인용한 대사가 기억나네요. 오랜만에 만난 사촌 닉한테 나는 행복에 겨워 몸이 마비될 지경이야 라고 속삭이는 장면이요. 네, 맞아요.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의 말이라기보다 행복을 연기하는 배우의 대사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정합치 보셨어요. 심지어 자기 딸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아가라고 감탄하는 모습조차 자료는 진정한 모성애가 아니라 관객을 의식한 극적인 자세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세상에. 그녀의 삶 전체가 진정한 감정은 싹 빠진 채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absolutely 라는 단어를 유난히 자주 쓰는 것도 그녀의 과장된 연기의 일부로 볼 수 있겠네요. 진심이 없으니까 과장된 표현으로 그걸 메우려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결국 이 두 사람은 끝없이 이사를 다니면서 그 어디에도 그 누구와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겉보기엔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부부지만 실상은 서로의 상처를 이용해서 친밀감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공허하고 파괴적인 동맹관계에 불과했던 거죠. 심지어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한 관찰자처럼 보이는 화자, 닉 캐러웨이마저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게 정말 놀랍죠. 네. 그와 조던 베이커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닉과 조던의 관계는 이 친밀감 회피라는 주제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자료는 닉이 조던의 자기 충족적인 성격과 그녀가 풍기는 감정적 거리의 이미지에 매력을 느꼈다고 분석해요. 아, 쉽게 말해서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은 안전한 상대에게 끌렸다는 거죠. 그래서 닉이 연애 관계가 조금이라도 진지해질 것 같으면 먼저 상대를 차버리고 떠난다는 분석과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본질적으로 감정이 깊게 얽히는 상황 자체를 두려워했던 거네요. 그렇죠. 조던도 완벽한 파트너래요. 그녀는 소설 속에서 밸런싱 걸로 묘사되잖아요.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지만 결코 자기 전부를 내던지는 법이 없죠. 네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차갑고 오만한 미소는 사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외적인 표현인 셈입니다. 진짜 감정이 오가는 현실 세계보다 사회적 이미지로 만들어진 가짜 세계를 더 편안해야 하는 두 사람이 만난 거군요. 네, 서로에게 깊이 빠질 염려가 없으니 역설적으로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였던 셈이네요. 맞아요. 둘은 서로에게 어떤 감정적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걸 암묵적으로 알았기에 잠시 동안 함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친밀감 회피라는 공통된 무의식적 욕구가 만들어낸 시작부터 끝이 정해져 있던 감정 없는 로맨스였죠. 자, 그럼 이제 이 소설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개츠비와 데이지. 모두가 위대한 사랑이라고 믿는 이 관계 역시 앞서 말한 커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이 자료는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데이지는 개츠비에게서조차 진정한 친밀감을 원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데이지가 개츠비에게 바랐던 건 톰을 통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더욱 화려하게 강화시켜줄 또 다른 장신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장신구요? 네. 그 증거로 개츠비의 부가 밀주 같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자마자 그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버리고 톰에게 돌아가죠. 톰이 머트를 이용했듯이 데이지도 개츠비를 정신적 만족감을 주는 놀이개 혹은 감정적 완충지대로 이용했다는 분석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톰의 외도가 가장 노골적으로 심해지던 시점에 개츠비가 마법처럼 나타났다는 그 시점을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한 완벽한 심리적 방어수단이자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녀는 개츠비를 자신과 세상 사이의 완충지대로 삼았을 뿐 그와 진짜 삶을 함께할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와, 이 해석을 소설을 읽는 내내 느꼈던 감정을 완전히 부정하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개츠비는요? 5년 동안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의 사랑은 그럼 전부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 분석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자료는 개츠비에게 데이지를 되찾는 것은 목표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진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에 불과했다고 말해요. 진짜 목표요? 데이지가 목표가 아니었다고요? 그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그러니까 개츠비가 무의식적으로 갈망했던 존재는 현실의 인간 데이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가 진정으로 욕망한 것은 감정이 차단된 완벽하고 이상적인 존재였고 과거의 데이지가 우연히 그 상징이 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는 현실의 데이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녀를 순수하고 완벽한 여신으로 이상화한 자신의 환상을 사랑한 거예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상화야말로 사실은 친밀감을 원치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군요. 그렇죠. 어떤 대상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결점투성이인 현실의 나와는 절대 현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요.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장치네요. 바로 그겁니다. 현실의 데이지가 아닌 자기가 만든 환상 속 데이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녀의 집 부두에서 반짝이는 녹색 불빛을 향한 그의 열망도 마찬가지예요. 네. 실체가 아닌 잡을 수 없는 상징을 좇는 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치죠. 낭만적 사랑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그는 자신의 심리적 갈등을 극적인 형태로 연출하고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을 듣고 나니 개츠비의 가장 유명한 신념? 과거는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닉이 과거를 반복할 순 없어요라고 현실적으로 충고하자 개츠비가 믿을 수 없다는데 소리치잖아요. 네, 맞아요. 반복할 수 없다니 왜 안 돼? 당연히 할 수 있고 말고.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그 대사는 이 소설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열쇠와도 같아요. 자료는 프로이트를 인용하면서 억압된 정신적 상처는 그 상처를 낳았던 상황을 강박적으로 되풀이하여 불러낼 것을 명령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반복 강박. 네, 이걸 반복 강박이라고 하죠. 즉, 개츠비가 반복하고 싶었던 과거는 데이지와의 아름답고 낭만적인 사랑의 추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반복하려 했던 과거는 설마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지독한 고독과 가난,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같은 것들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는 데이지를 되찾는다는 목표를 통해 상처로 가득했던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재구성하고 통제하려 했던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강박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와, 그래서 이 자료는 위대한 개츠비가 낭만적 관계라는 환상의 무대가 어떻게 정신적 상처에 대한 억압을 손쉽게 만들고 우리를 필연적으로 과거의 유령에 붙들리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개츠비처럼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힌 채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서늘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오늘 우리는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위대한 개츠비라는 고전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화려한 파티와 낭만적인 사랑 고백이라는 그 장막 뒤에 숨겨진 모든 인물들의 친밀감에 대한 공포와 그로 인한 파괴적인 관계의 연쇄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이 분석은 우리에게 거대한 로맨틱 사랑이라는 환상이 때로는 가장 깊은 내면의 상처를 가리고 반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을 좇는 행위 자체가 역설적으로 진정한 사랑과 친밀감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흥미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주로 남녀 간의 낭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소설 속에서 거의 유일한 우정관계처럼 보이는 닉과 개츠비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찰자이자 서술자인 닉이 개츠비의 삶에 그토록 깊이 매료되면서도 결국에는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쩌면 이 모습 역시 그가 삶에 직접 뛰어들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정교한 친밀감 회피는 아니었을까요?